자, 이번 시간은 113페이지 여러 가지 응용 수리 문제 형태거든요. 시간만 있다면 뭐 하나 몇 개 더 풀어보고 싶은데, 다 그저 괜찮은 문제들이죠. 여러분 이제 다 한 번씩 좀 더 정리해 줘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이번 시간은 요 4번 이거 하나만 여러분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이건 아까 이제 톱니바퀴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까 이제 최소공배수 문제라는데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면 아래 같이 4개의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들고 있다. A 바퀴가 1분에 10회전 할 때 D 바퀴는 몇 회전 하겠는가? 이게 이제 이렇게 물고 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문제는 이런 식의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돌 적에 이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돌 건가 해서 이렇게 이제 이건 이쪽 방향으로 돌 거고, 얘는 이쪽 방향으로 돌 거고 이쪽 방향으로 돌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돌 건가 저쪽으로 돌 건가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죠? 이렇게 쫓아가면서 이 방향을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것이 12회전이에요. 12회전. 그럼 얘가 몇 회전 하겠는가? 얘가 서로 이제 이렇게 맞물려서 돌기 때문에 이 반지름과 원주기랑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원리는 다음과 같아요. A가 이것이 반지름이 이것이 20이고 반지름이 20입니다. 그 반지름을 보면 반지름 이건 20, 그리고 B는 반지름이 이것이 16, C는 반지름이 8, 이건 24가 되죠. 24. 그럼 이것은 이제 이 맞물려 도는 회전은 일종의 원주길이랑 관련이 있어. 원주길이. 그래서 얘를 원주길이라고 하면 이제 원주길은 2πr이죠. 2πr.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름 곱하기 3.14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2πr이 이제 원주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원주의 길이가 반지름이 20이니까 이것은 얘는 40파이가 되는 거고, 40파이. 자, 얘는 이제 16이 되니까 이것은 32파이가 되는 거고, 얘는 이제 8이 16파이가 되는 거고, 얘 이제 48파이가 되는 거죠. 이것이 원주의 길이에요, 원주의 길이. 그러니까 얘가 이제 12회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12가 되는 거예요, 12회전. 그러니까 이것이 곱하기 12가 되면 뭐가 되냐면, 이 한 점이 그지? 움직인 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원주 길이가 이건데 이것이 12바퀴 도니까 이것이 원주의 길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주가 한 점이 움직인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12 곱하기 40을 하면 이것은 480 되죠. 480파입니다. 그러니까 480파이가 되면, 이때가 되면 이제 얘는 몇 바퀴 돌고 있는가 물어본다. 그지? 480을 32로 나눠주면 돼. 그리고 얘를 48을 32 이걸로 나눠주니까 1이 들어가면 32가 들어가는 거고, 이것은 16이 되는 거죠. 그러면 3, 5, 15, 3, 5, 15, 5, 20, 5, 3, 15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15점 몇 바퀴가 될 텐데, 아무튼 우리는 여기서 물어보는 것이 이제 D가 몇 회전되냐 물어봤잖아요. 몇 회전되냐. 근데 가끔 보면은 이게 서로 맞물려 돌기 때문에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자, 결론적으로 이거죠. 이것이 480파이니까 한 점이 480파이 움직이니까 이 원주 길이는 얼마죠? 원주 길이는 48파이죠. 이걸 나눠주면 되죠. 480파이를 48파이로 나누면 이것은 10회전 되는 거야. 10회전. 그래서 답은 10회전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원주 길이 갖고 구하는데 사실은 또 이건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안 해도 돼. 자, 뭐냐면 결국 이걸 하다 보면 똑같이 2파이를 똑같이 하잖아. 뭐 2파이를 똑같이 할 바에는 그걸 한 다음에 왜 나눠주냐, 이런 식의 이제 그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그냥 이것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가 이것은 A가 20이죠. 20. 이게 12전 하잖아. 그럼 여기다 그냥 2파이 할 필요 없이 여기다 그냥 곱하기 12를 합니다. 12를 하면 똑같이 2파이가 다 들어갈 테니까, 다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나눠주면 뭐해? 그래서 들어가면 이것이 가로 200, 아까 480의 절반인 240 되죠. 240. 그럼 얘는 얼마지? 얘는 24죠. 24. 그러니까 240을 24로 나누면 돼. 이제 나누면 되죠. 그럼 이게 10회전 되잖아. 그러니까 아까 여기다 2파이를 곱하고 또 여기다 2파이를 곱한 다음에 나누는데 2파이는 동시 들어가기 때문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반지름에다 곱하기 회전수는, 그럼 얘는 반지름 곱하기 몇 회전수냐? 어차피 이 움직인 거리 모두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회전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죠. B와 C 회전수도 동시에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회전수만 구할 때는 이제 다음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220 곱하기 12, 20 곱하기 12를 뭐로 나눠? 24로 나눠. 그럼 10회전이 나와주는 겁니다. 나머지도 B와 C 회전수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것도 또 여러분한테 그지 잠시 시간을 두고 풀라고 한다는 것을 깜빡하고 제가 그냥 풀어버렸네. 자, 아무튼 여러분이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응용 문제고요. 이제 여러분이 그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봤던 어떤 경우의 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경우의 수와 확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가끔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많이는 못 보고 이 내용만 보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나올 법한 것들만 몇 개 볼게요. 그래서 이제 순열이라는 것은 여기 보다시피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꺼내 배열하는 방법이죠. n개에서 r개를 배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때 달리 고등학교 때 우리가 NPR, n 퍼뮤테이션 r이라고, n 퍼뮤테이션 r이라고 n 곱하기 n-1 이렇게 해서 이거를 r개를 곱하는 것을 계산이 될 겁니다. r개를 곱하는 게 계산됐어요. n개에서 r개를 꺼내서 배열하는 방법까지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책에 보면 중복순열이 있는데 그건 잘 안 나와서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원순열이 나옵니다. 원순열은 또 봐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n개를 원으로 배열시키는 방법, n개를 원으로 시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선 1, 2, 3, 4가 있다. 그러니까 1, 2, 3, 4를 일렬로 배열시키는 방법은 뭘까? 이거죠. 이것은 4 퍼뮤테이션 4가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4 팩토리아라고 하죠. 4 팩토리아, 4 계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 2, 3, 4를 일렬로 배열시키는 방법은 4 팩토리아는 이건 얼마? 이것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거든. 1은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것은 6, 4, 24, 24가지가 나옵니다. 24가지. 1, 2, 3, 4를 일렬로 배열시키는 방법은 24가지야. 근데 이 중에서 1, 2, 3, 4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4, 1, 2, 3이 있다던가, 또는 3, 4, 1, 2가 있다던가, 또는 2, 3, 4, 1이 있다던가. 자, 이 방법은 모두 똑같지 않은 거죠. 1, 2, 3, 4, 4, 1, 2, 3, 3, 4, 1, 2. 이것은 모두 24번 조건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 원효로 배열시키면 어떻게 하냐, 원효. 이 원효로 배열시키면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원효를 배열시킬 때 이것이 1, 2, 3, 4죠. 이렇게 원효로 배열시켰어요. 그러니까 원효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여부터 시작하면 1, 2, 3, 4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이것은 2, 3, 4, 1이고 여기서 시작하면 3, 4, 1이고 여기서 시작하면 4, 2, 3, 4죠. 4, 1, 2, 3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계 방향으로 돌 때, 그러니까 4, 1, 2, 3. 그러니까 원순열은 이거나 이것이 모두 똑같아지는 거야. 네 개가 똑같아집니다.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이건 시작과 끝이 있을 땐 다른 방법이지만. 그래서 이 24를 이걸 몇 가지? 4로 나눠주는 거죠. 4로 나눠주면 이것이 한 가지로 보기 때문에 4로 나누면 이것이 6, 4, 24, 6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아까 이것은 24는 이것은 4개를 배열시키니까 4팩토리아죠. 이거를 4로 나누는 거잖아. 4팩토리아를 4로 나누면 이것은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나오죠. 요게 4를 나누는 순간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나옵니다. 이것이 3팩토리아야. 그래서 우리는 n개를 원효로 배열시키는 방법은 이것은 n 팩토리아를 n으로 나누니까 n-1 팩토리아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죠. 그지?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주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문제를 보면서 설명할까 합니다. 그래서 직순열은 일렬로 배열시키는 거, 원순열은 원효로 배열시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 측에 보면 이제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수련인데 이것은 이제 또 이따 가서 문제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면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죠. 여기 여학생 3명, 남학생 3명을 일렬로 배우실 때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서는 방법. 이게 그지 우리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학생 3명, 남학생 3명을 먼저 이거를 7명을 일렬로 모두 일렬로 배열시킬 때 이렇게 봅시다. 일렬로 배열시킬 때. 두 번째 여학생끼리 모두 이웃하는 경우, 여학생이 이웃하는 경우. 세 번째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건 지금 이 문제죠. 이렇게 풀어보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입각해서 좀 풀어보시기 바래요. 근데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앞서 갖고 일렬로 배열을 시킨다, 여학생이 이웃한다. 이걸 제가 좀 더 문제를 좀 단순화시켜 갖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만약 이걸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학생이 2명이고 예, 남학생이 3명이다. 이렇게 이거 갖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이걸 모두 일렬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말대로 이것은 예, 그지 5 퍼뮤테이션 5 팩토리아죠. 아까 말했듯이 직선율입니다. 직선율이야. 근데 이 5명을 이제 여학생이 이웃하는 방법, 여학생이 이웃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여학생을 하나로 묶어요. 자, 묶은 다음에 그럼 전체가 몇 개냐면 이것이 4개죠. 4 팩토리아 곱하기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여학생이 자리를 바꾸는 방법 이 팩토리아인데 이건 2랑 똑같죠. 자, 이건 여학생을 하나로 보고, 그러니까 여학생을 이렇게 그지 하나로 보고 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4 팩토리아 배열시키고 여학생이 이 자리에서 또 자리 바꾸는 방법이 각각의 경우에 따라 있잖아. 그래서 곱하기 2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학생 이웃하는 방법이야. 근데 지금 이 문제랑 좀 다른데 이건 좀 단순화시킨 겁니다. 세 번째는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는 방법. 이 중에서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는 방법 몇 가지냐 그러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어떤 이제 이 감을 한번 유지해 보세요. 이 남학생과 여학생이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죠.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는 방법은 자, 모든 경우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는 겁니다. 4 팩토리아 2를 곱하기 2를 빼는 거죠. 이것이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죠. 모든 경우에서 이걸 빼는 겁니다. 이렇게. 자, 5 팩토리아는 여러분이 5, 4, 3, 2, 1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5, 3, 15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5, 2, 10, 4, 3, 12 이게 120까지야. 120까지. 아까 4 팩토리아는 이거 곱하는 거니까 이제 이게 5로 나누니까 이것은 6, 4, 24죠. 24 곱하기 2가 되니까 이것은 48이 돼요. 48. 그러니까 의외로 많죠. 그러니까 5 팩토리아가 4 팩토리아에 이것은 그지 배가 넘습니다. 이것이 이제 남학생 2명, 여학생 3명이 이웃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웃하는 방법, 이웃하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 요걸 이용하는데 이거랑 똑같지는 않다는 거야. 자, 이걸 여러분이 좀 생각하면서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아까 예제로 냈던 문제 모든 사람을 일렬로 배열시키는 방법은 물론 7팩토리아죠. 7팩토리아. 두 번째, 여학생 3명이 이웃하는 방법은 여학생 3명을 묶으니까 4명, 여학생까지 5명이니까 5팩토리아에 3팩토리아입니다. 이게 여학생이 이웃하는 방법. 그럼 이웃하지 않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아까처럼 7팩토리아에서 5팩토리아, 3팩토리아 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2명이 이웃하는 거나 아닌 경우, 이 경우 우리가 일종의 여사건이라 했는데 이 3명이 이웃하는 거나 3명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자 둘 여자 하나, 그지? 이런 경우는 여기도 속하지 않고 여기도 안 속하잖아. 자, 여자 둘 하나는 여학생이 모두 이웃한 경우도 아니고 또 모두 이웃하지 않는 경우도 아니죠. 아까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것은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여사건이지만 이건 여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 여학생이 2명이라면 이런 식의 방법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여학생이 이제 3명 이상이라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같이 풀이 방법이 들어가야 돼요. 뭐냐면 일단 남학생을 배열시킵니다. 남학생 4명을 배열시키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배열시킵니다. 자, 이 방법이 4팩토리아죠. 여학생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처음과 끝.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그지?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뭐 이렇게 들어가도 되잖아. 뭐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자, 그러니까 남학생을 두고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 중에서 세 자리를 찾아 배열시키는 겁니다. 좀 어렵죠, 이게. 4팩토리아, 남자 4팩토리아, 여자는 이렇게 5자리 중에서 세 자리를 찾아 배열시키는 거야. 배열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이 방법이 우리가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2명일 때랑 3명일 때랑 구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거. 그 정도를 여러분이 좀 정리해 주셔야 돼요. 요게 이제 2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가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건데, 4명의 자녀를 포함하여 6명이 가족의 원태에 앉을 때 부모가 마주하는 방법. 그러니까 6명이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앉겠죠. 그죠? 이렇게 일정한 간격. 하나, 둘, 이렇게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이제 원이 찌그렸는데 똑같은 원이라고, 그지? 뭐 완벽한 원이라 보고, 이 6자석에 이렇게 4명의 자녀. 1, 2, 3, 넷째랑 부모. 근데 부모가
마주하는 방법. 물론 이 6명이 모두 원탁에 앉는 방법은 뭘까요? 자, 아까 봤듯이 우리가 6명이니까 6팩토리아를 6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5팩토리아입니다. 5팩토리아가 이제 이 6명이 원탁에 앉는 방법인데, 그래서 부모가 마주 앉는 방법 몇 가지인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 부모가 이웃해서 앉는다 하는 방법은 뭐가 될까요? 자, 부모가 이웃하는 방법은 아까 부모를 이렇게 묶죠. 묶으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 부모까지 보면 이것이 5개. 이 5명을 원탁에 앉힌 방법은 4팩토리아죠. 4팩토리아. 근데 이때 부모가 이렇게 자리 바꾼 방법이 있기 때문에 2팩토리아가 들어가면 됩니다. 4팩토리아, 2팩토리아. 그지? 이거 이제 부모가 이웃하는 방법이야. 그럼 부모가 이웃하지 않는 방법은 뭘까요? 2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빼주죠. 여기서 이걸 빼줘. 전체 경우에서 이걸 빼주면 이제 부모가 이웃하지 않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근데 여기서는 부모가 마주하는 방법 몇 가지인가, 이런 겁니다. 부모가 마주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긴 하지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뒤에 가서 보면 추리 문제가 있거든. 추리 문제에서 자리를 배치하는 그런 식의 추리 문제가 있어. 그 추리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일단 먼저 이거부터 생각을 해요. 나머지 말고, 전체 방법 말고, 이 6자에서 부모가 마주하는 방법 몇 가지일까? 이렇게 부모가 마주하는 방법 몇 가지일까? 그리고 이것이 지금 말했듯이 원순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부모가 마주하는 방법이 몇 가지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그것만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해석됐다면 그 다음 자녀를 앉히는 방법도 생각해보고요. 대부분 이제 풀이를 보면 이해를 가지만, 그리고 또 풀이를 봐도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많고, 이게 상당히 많은 학생이 틀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모가 마주하는 방법은 이렇게 앉고, 그 다음에 이게 자리 바꾸는 방법, 이렇게 앉고 자리 바꾸는 방법, 이렇게 앉고 자리 바꾸는 방법, 이렇게 6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부모가 이렇게 앉으나, 부모가 자리 바꾸고 앉으나, 아까 뭐랬어요?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없다면, 그지? 아까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없다면, 예를 들어 말이에요, 그지? 시작과 끝이 없다면, 이게 부모가 이렇게 앉지 않고, 부모가 이렇게 앉더라도, 이것은 뱅글뱅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방법이나 이렇게 앉으나 이 방법은 똑같은 방법이 되는 거야. 자, 이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시작과 끝이 없다는 의미를 좀 여러분이 음미를 해줘야 돼요. 자, 아까 그런 얘기를 여러분과 한 것 같은데요. 그지? 어떤 자석에서 4명 일적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 4명 일적에 여기 1, 2, 3, 4가 되나, 그지? 이 중에서 여기가 1, 2, 3, 4가 되나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이쪽으로 앉으나, 이렇게 앉으나, 그것은 모두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2명의 부모가 마주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라는 거야, 한 가지. 의외죠. 그치? 그래서 2명이 앉는 방법은 2-1 팩토리아, 그치? 이렇게. 아니면 2 팩토리아를 2로 나누는 거. 이것이 1 팩토리아, 1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마주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냥 지나간 것 중에 이거 있잖아. 원탁에서 마주하는 방법 중 2명이 원순열이 적용되므로, 원탁에서 마주하는 방법은 2명이 원순열이 적용되므로 이것은 한 가지라는 거. 그럼 부모가 마주하는 방법은 한 가지야. 그러면 이때 자녀가 있죠. 자녀가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이렇게 앉히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이것 또한 4명을 우리가 원순열을 배열시킨다고 이거를 3팩토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원순열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원순열은 이렇게 1, 2, 3, 4나 1, 2, 3, 4나 1, 2, 3, 4나 똑같다 그랬지만 지금 여선 부모가 이렇게 마주 앉았으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이렇게 앉는 거랑 이렇게 첫째가 여기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앉는 것은 부모 옆에 앉는 그 애들이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므로 아까 부모가 마주 앉았을 때 원순열이 한번 적용되면 이때 원순열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 방법은 6명이 원탁에 둘러앉힐 때 부모가 마주하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부모가 마주 앉았죠? 이미 원순열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면 1, 2, 3, 4 4명을 배열시키는 방법, 이때는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닙니다. 원순열이 한번 적용됐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4팩토리아, 4명을 마주 앉힌 방법.
자, 4팩토리가 들어가면 그지? 우리가 4, 3, 2, 1이기 때문에 6, 4, 24, 24가지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6을 곱하고 뭐 이런 것이 안 들어가고, 이 전체가 부모가 마주하는 방법은 한 가지라는 걸 이해가 돼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경우.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이 자리 배치 추리가 있거든요. 자리 배치라는 추리. 그때 굉장히 기묘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주시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같이 최단거리로 가는 방법. 최단거리라는 것은 보다시피 이렇게 여기서 A에서 B로 가는데 위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그지?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이게 이제 최단거리로 가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겁니다. 가다가 내려온다든가 그지? 이렇게 좌로 간다든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위나 오른쪽 그지? 위나 오른쪽 이렇게 가줘야 되고, 가다 좌로 간다든가 가다 이제 내려온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 방법은 몇 가지인가? 그러면 이게 몇 가지인가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은 의지 한국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셋, 이렇게 넷, 이렇게 다섯, 여섯. 이 정도 보면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잊어버릴 수가 있어. 이렇게 일곱, 이렇게 여덟, 아까 했나, 그지? 이렇게 했나 싶잖아. 그럼 이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나마 이것은 다행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길이 이게 아니라 좀 더 많다면 큰일 날 뻔해서 이제 이렇길래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러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만약 이렇다면 어떨까? 이 중에서 이제 뭐 이렇게 길이 뭐 없는 길이 있는 거죠. 이렇게 없는 길이 있다. 이렇게.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여기서 A에서 B까지. 저 문제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 길이 또 이렇게 없을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길이 또 없어요.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 그럼 6대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일까? 이런 식의 문제야. 그러면 이건 가다 보면 갔는지 안 갔는지 잊어버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이렇게 가는 길은 아니겠구나. 하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 그지? 반면에 뭐 못할 건 아니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어려워지는 걸 위해서 우리는 하나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위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위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그래서 위로는 몇 번? 3번 가고 오른쪽 3번 가죠. 그 말은 그러니까 AAA BBB다 라고 했을 때 위로 가는 건 A, 오른쪽으로 가는 건 B라면 이건 뭐가 되죠? 이거는 지금 이걸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까지 모두 있을 때 6대까지 가는 방법은 A 3개, B 3개를 일렬로 배열시키는 방법이야. A 3개, B 3개를 일렬로 배열시키는 방법. 그래서 만약 이게 이렇게 갔다면 이것은 A, BB, AAB죠. A, BB, AAB 이렇게 하면 한쪽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이걸 A를 A2, A3, A1, A2, A3, B1, B2, B3를 각각 다른 것으로 본다면 이걸 우리가 6대까지 가는 길은 이것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을 일렬로 배열시키니까 이것은 6팩토리아가 될 겁니다. 6팩토리아. 이게 A가 모두 다른 A라면. 근데 A는 다르지 않고 같죠. 이게 다르다면 6팩토리아인데 A가 같다면 어떨까? A가 같다면 이 두 개를 바꾸더라도 이건 똑같은 방법인데 여기 계산됐잖아. 그래서 A가 3개를 바꾼 방법이 3팩토리아입니다. 그리고 B가 3개를 바꾼 방법은 3팩토리아.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 6대까지 가는 길은 이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6팩토리아를 3팩토리아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자, 고등학교 때 봤는데 이해가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요. 자, 이런 식의 방법이야. 근데 얘는 이게 없죠. 이게 다 있을 땐 이건데. 그럼 이게 없다면 그 다음 어떡하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가 길목 차단법이라는 걸 이겁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잠복할 적에 분명히 적군은 이쪽을 통과할 것이다 라고 했다면, 자, A에서 B로 갈 때 얘는 반드시, 그리고 동시에 통과되면 안 돼. 이 점과 이 점을 잡으면 안 됩니다. 얘는 이 점과 이 점을 동시에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통과하지 않고 반드시 통과된 두 점,
바로 이 점이죠. 이 점이 P와 Q가 되는 거다. P와 Q. 알겠습니까? P와 Q. 그러니까 이 P점과 Q점은 동시에는 통과할 수 없고, 그리고 P점 아니면 Q점을 반드시 통과해야죠.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방법을 우리가 두 가지를 보는데, 여기서 A에서 P를 거쳐갖고 B로 가는 방법과 A에서 Q를 거쳐갖고 B로 가는 방법. 이건 동시가 안 되잖아. 이게 아래로 가거나 좌로 갈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럼 A에서 P로 가는 방법은 뭐냐? 자, 하나, 둘, 셋, 넷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4팩토리얼 이거를 2팩토리얼 나누는 겁니다. 아까 A의 BB를 나누는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가는 방법은 뭐냐? 이건 두 가지죠.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니까 2를 곱하면 돼.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할 때는 곱하는 겁니다. 이게 곱의 사건이죠. 이것도 일어나고 동시에 일어나잖아. 그럼 이건 곱하는 거고, 이것과 이것은 동시에 할 수 없죠. 이건 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A에서 P까지 방법은 A, B, B, B잖아. 그래서 이것은 이것이 4팩토리얼 이거를 3팩토리얼 나누는 거죠. 자, A, B, B니까 그러니까 이걸 구하면 이건 이 자체가 네 가지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셋, 네 가지가 나오잖아. 그 다음에 여섯 대까지 가는 방법 한 가지죠.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는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 방법이 되는 거야. 좀 어렵긴 하죠. 그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준다. 이게 이제 칸이 아무리 많으면 이게 좀 복잡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뭐 이런 얘기죠. 여기 이제 이렇게 그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호수가 있어. 호수가 있어. 여기도 이렇게 이게 호수가 있는 거야. 호수. 그러니까 통과 못 하죠. 그럼 6대까지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번 해볼까요? 6대까지 간다면 아까 길목 차단 얘는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 점이 제가 생각할 때 요점 아니면 요점, 그리고 요점 이렇게 보통 대각선을 하죠. 요점 아니면 요점 이렇게 PQR, 그러니까 이 점 아니면 이 점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동시에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것은 내려가야 되고 이것은 올라가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P까지 가는 방법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P까지 가는 방법은 아까 여기서 P까지 가는 방법과 똑같잖아. 그래서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곱해주는 거고 나눠주는 거고 곱하기 6대까지 방법은 이제 이거잖아. 이거 아까랑 이거 전부 다죠. 이것을 5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A에서 P를 거쳐갖고 B로 가는 방법이 됐어요. 그럼 A에서 Q를 거쳐갖고 가는 방법은 뭘까? 아까 A에서 Q로 가는 방법은 요수도 여기까지 가는 방법과 똑같죠. A에서 Q로 가는 방법 이것은 4팩토리얼 3팩토리얼 나누는 거고 6대까지 가는 방법은 뭡니까? 이것은 이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이거 곱해질 겁니다. 여다 5팩토리얼에 그지? 3팩토리얼 2팩토리얼가 곱해질 겁니다. 이걸.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방법을 곱하기 이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6대까지 간 거 한 가지죠. 그럼 6대까지 간 방법 몇일까? 6도 한 가지야. 한 가지잖아. 그 다음에 6대까지 방법은 이것은 아까 말한 이거, 그러니까 4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눈 이것은 네 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죠. P를 거쳐가는 방법, Q, R을 거쳐가는 방법을 각각 아까 구한 세 가지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훨씬 복잡하게 나오겠지만 못 구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이게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수 또 한 번은 받을 필요가 있다. 자, 고등학교 때 나왔던 건데 이게 교과정에 없었다는 얘기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 전에 오래전에 배운 사람은 아마 기억할 거고 교과정이 중간에 없어졌다는 얘기가 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안 배운 사람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법은 이제 일례로 어떤 같은 것이 있는 경우, 같은 것이 있는 문자의 경우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 보면 이제 115페이지 나오잖아. 115페이지처럼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순열로서 우리가 해결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아까 봤던 문제 중에서 아까 어떤 원순에 관한 문제가 하나 있었죠. 원순에 관한 문제가 이거였습니까? 이걸 보면 이제 거기 답이 좀 잘못 나왔는데 풀이는 맞아요. 풀이는 바로 24가지가 나오죠. 4팩토를 가져서 24가지가 나오는데 책에서는 24가지로 계산해 놓고 답은 또 뜬금없이 이제 3으로 나왔습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한 그 24가지가 맞기 때문에 뭐 큰 이상이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본 것이 이제 어떤 순율에 관한 거예요, 순율. 그 다음에 이제 조합에 관한 게 있는데, 이 시간상 조합에 관한 거를 좀 들어가다 말 것 같아서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죠. 그래서 다음 시간 이제 조합에 관한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합에 관한 것과 그 다음에 우리는 확률에 관한 거, 이걸 이용하는 확률. 거기까지 보고 이제 뒤에 퀴즈에 관한 문제가 있거든. 퀴즈 문제를 한두 문제 보고 이제 뭐 이번 강의를 마칠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드렸습니다.